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3건의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로 요란합니다. 취임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부족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문제도 끝도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지만 33억 호화 취임식에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차량 588대를 동원한 고급 호텔 만찬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만 명에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초호화 호텔 취임식 만찬을 지적하니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포장마차나 텐트촌으로 갈 수는 없지 않냐라며 도리어 역정을 냅니다. 윤석열 당선자 측은 국민의 비판에 귀를 닫으신 겁니까?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더니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대통령 관저를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장관 공간으로 갑작스레 변경한 데에 김건희 씨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집 고르듯 외교장관 공간을 둘러보고 여기가 마음에 들어 라는 말로 관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윤석열 당선자 부부의 모습에 5년의 임기 동안 김심이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5월 21일 개최가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어디서 어떻게 준비가 될지도 걱정스럽습니다. 당선자 측은 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국민께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밝혔고 집무실 서초동 출퇴근으로 국민 불편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외교 결례 없이 국격 실추 없이 국민 불편 없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을 앞둔 자충우돌 행보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밤잠을 줄여도 부족한 시간에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의 취임을 빛낼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정부의 시작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라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과학 방역을 자칭하는 인수위의 방역 로드맵, 과학적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존 코로나 대응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며 앞으로 과학 방역을 하겠다라는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와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서 과학적 방역의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마스크 벗는 시점을 5월 하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근거는 어떤 과학적 근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이 오미크론 파고를 넘어 마스크 프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스크 쓰기를 자발적으로 동참해 오신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직전에 마스크를 굳이 해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과학적 근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방역이 아닐까요? 그나마 현 정부가 내일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니 인수위의 정치 방역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항체 검사, 코로나 후유증 연구, 코로나19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병상 유지, 고위험 치약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 팍스로비드 치료제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알맹이는 없고 막연히 잘 하겠다라는 슬로건만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처방되었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효과 평가나 경제성 평가는 언급하지 않고 1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명돈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코로나 대응에 같이 참여해왔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왔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아닌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한의사, 치과의사의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러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모여서 함께 합의를 해서 정해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타협을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의 방역과 손실보상의 로드맵이 과연 정치인 안철수로의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닌지 진정 과학 반역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 설득을 위한 과학적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발생 18개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여전히 미흡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양천 입양 아동학대 사망사건, 양모가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 확정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습적 학대 끝에 사망한 아동 사건에 대한 감형을 강행한 법원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법이 학대 경종을 못 울렸다며 울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공분도 여전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온 국민의 분노와 함께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대응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반짝하고 마는 관심의 결과로 아동학대 사건은 잊혀졌고 가해자에 대한 약소한 처벌, 대응 인력의 전문성 부족, 아동학대 예방 대응을 위한 투자 부족의 결과로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식어버린 관심으로 아동보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짝 관심이 아닌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굴을 위한 관련 법안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